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건축학적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대한 신상은 단순한 예술적 조형물을 뛰어넘어 고대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고도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불멸의 금자탑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선정한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무려 37위에 기록된 이 장엄한 서사를 지금부터 상세히 파헤치겠습니다. 기원전 304년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로도스 거상의 경이로운 탄생 비화를 소개합니다. 에게해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로도스 섬은 고대 해상 무역의 심장이자 번영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곳은 막대한 경제적 부와 다채로운 문화를 축적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상 자원과 비옥한 토양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며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로도스의 해안선은 천혜의 항구들을 품고 있어 수많은 상선들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이 섬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할 만큼 강력한 경제적 자립도를 갖추고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당대 최고의 미학적 감각을 반영하여 대리석과 화관감으로 지어진 웅장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를 향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교한 선박 건조 기술은 지중해 전역에서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로도스의 사회 구조는 민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속력이 매우 강력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여 지중해 각지의 엘리트들이 배움을 얻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천문학과 지리학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나중에 거상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밀한 공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데메트리오스는 4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이 풍요로운 섬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헬레폴리스라고 불리는 가공할 만한 위력의 거대 공성탑을 투입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도스의 시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버텼습니다. 지리한 공방전 끝에 데메트리오스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엄청난 양의 장비들을 남겨둔 채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침략자들은 공성 장비들을 포기한 채 퇴각하였고 시민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상을 건립합니다. 로도스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적들이 버리고 간 청동 무기들을 녹여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전설적인 조각가 카레스는 전리품으로 얻은 청동과 철을 녹여 전무후무한 크기의 신상을 제작하려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는 튼튼한 철골 프레임을 구축하고 무거운 석재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신상은 당시의 물리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었으며 모든 계산은 현대 공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거대한 석조 기단이 세워졌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상의 엄청난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92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장인들이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신상의 뼈대 역할을 하였으며 수백 톤의 철제가 투입되어 지진이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사용된 청동판의 두께는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었으며 태양광을 반사하여 찬란하게 빛나도록 표면을 세심하게 연마했습니다. 청동을 녹여 거푸집에 붓는 과정은 극도의 고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 주조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거대한 신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으며 항구를 지나는 모든 이들은 그 웅장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표면의 마감 처리는 태양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근육의 질감을 살려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완성된 조각상의 높이는 무려 33m에 달했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들은 이 웅장한 광경에 압도당했으며 로도스는 지중해의 기술적 자존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신상은 단순한 조각을 넘어 로도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정치적 상징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거상의 머리 위에는 태양빛을 상징하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으며 이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밤이 되면 조각상의 손에 들린 횃불에 불을 붙여 항구로 들어오는 상선들의 길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26년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하여 평화롭던 섬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거대한 신상은 무릎 부분이 꺾이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화려했던 형태는 처참한 파편으로 변했습니다. 무너진 잔해들은 그 자체로도 경이로운 볼거리가 되어 이후 800년 동안 수많은 여행가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복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델포이 신탁에서 신의 분노를 경고하여 영원히 무산되었습니다. 서기 653년 사라센 군대가 섬을 점령하면서 방치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청동 조각들은 모두 수거되어 팔려나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조각들을 운반하기 위해 900마리의 낙타가 동원되었으며 이는 거상의 규모를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남겨진 기록과 유물을 통해 거상의 정확한 위치와 제작 기법을 재구성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중 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바다 아래 잠든 거상의 파편을 찾으려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소중한 파편들은 비록 작지만 고대인들이 꿈꾸었던 장대한 비전과 놀라운 공학적 기술력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비록 실체는 사라졌지만 로도스 거상의 전설은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상징으로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기적이었던 로도스 거상의 장엄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 여러분께 놀라운 통찰을 선사하는 다큐멘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대장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인류의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